평범한 국밥집 노인이 단 몇 분 만에 조폭 전체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가 맞서고 있는 남자가 바로 자기 가족의 과거 악몽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며 한때 뒷골목 세계를 주름잡던 자가 왜 갑자기 조용히 고개를 숙이게 되었을까요? 영혼의 아름다움과 함께 이 극적인 이야기를 파헤쳐 보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북적이는 광주 한복판에 마치 시간이 잊은 듯한 작은 거리가 있습니다. 낡은 집들 옆으로 서민적인 식당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 사람들은 그곳에서 익숙한 맛을 즐길 뿐만 아니라 여전히 과거의 순결을 간직한 도시의 향수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 거리에서 유독 눈에 띄는 곳은 남성 국밥집. 작지만 항상 손님으로 붐비는 이 가게는 안태준이라는 중년 남성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태준은 차분한 풍채와 예측하기 힘든 깊은 눈빛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그는 말이 적고 묵묵히 자기 일에만 집중했지만 그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에게서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그는 계산대 뒤에 서서 천천히 고기를 썰고 진한 육수를 한 국자씩 퍼담으며 거리에 솟아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주가 언제나 평화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 작은 거리에 낯선 조폭 무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전과자 출신으로 이 지역의 보호비를 뜯어내는 마왕소의 패거리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가게마다 찾아가 규칙을 정했고 조용히 장사하고 싶으면 돈을 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가난한 소상공인들 대부분은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조용히 지내기 위해 돈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남성 국밥집은 예외였습니다. 어느 날 해가 막 지고 후텁지근한 공기가 감도는 저녁, 길가의 식당들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4명이 가게로 들어섰고 그 선두에는 마왕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포츠머리의 광대뼈에서 턱까지 길게 이어진 흉터가 있는 거친 얼굴의 거구였습니다. 단추를 푼 셔츠 사이로 가슴에 꿈틀거리는 용 문신이 보였고 뒤다르는 3명의 부하는 험상궂은 얼굴로 식사 중인 손님들을 날카롭게 훑어보았습니다. 가게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멎었고 모두가 침묵하며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왕소는 계산대로 다가가 거친 손을 나무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는 계산적인 태도로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이 집 사장, 아주 뻣뻣하다고 들었는데 그는 고개를 까닥이며 조롱 섞인 사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막 완성된 국밥에 육수를 붓고는 조용히 손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느릿한 동작은 조폭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네들이 밥 먹으러 온 거면 대접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곳으로 가주게 단 한마디의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들은 몇 초간 얼어붙었습니다. 곽돌머리라는 작지만 날렵한 부하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영감님, 말하는 게 아주 웃기시네. 여기가 어딘 줄 아시오? 이 광주 바닥에도 나름의 법도가 있는 법이야.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은 다 보호비를 내야 한다고. 영감님, 그는 마왕소의 어깨를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준의 시선이 천천히 육수 냄비에서 벗어나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평온했지만 마치 노련한 장군이 갓 입대한 신병을 평가하는 듯한 기묘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손님 한 명이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습니다. 마왕소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는 수많은 식당에서 빚을 받아내고 보호비를 뜯었지만 이렇게 두려움을 내비치지 않는 늙은이는 처음이었습니다. 영감,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협조하지 않으면 내일 이 가게는 없어질 수도 있어. 유리창은 깨지고 테이블은 길바닥으로 나뒹굴고
손님들도 무서워서 아무도 안 올걸. 우리가 신사적으로 와서 말하는 것만으로도 영감님을 대우해 주는 거라고. 그는 마치 발톱을 드러내는 늑대처럼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지만 태주는 여전히 가만히 서서 낡은 행주에 손을 부드럽게 닦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왕소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국밥을 팔지. 불법적인 장사는 하지 않네. 내가 버는 돈은 손님들에게서 나오는 거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자네들이 먹고 싶다면 기꺼이 대접하지. 하지만 나를 위협하려 한다면 실망하게 될 걸세. 분위기는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한 나이든 손님이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곽돌머리는 큰 소리로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어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감,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국밥 파는 늙은이 주제에 우리한테 잘난 척이야.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는 태준에 서 있는 자세가 매우 안정적이고 등이 꼿꼿한 것이 평범한 사람 같지 않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마왕소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무시당하는 것과 통제력을 잃는 감각을 혐오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더욱 위협적으로 낮아졌습니다. 태주는 표정 변화 없이 미간만 살짝 찌푸렸습니다. 아니, 난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야. 자네들은 지금 당장 떠나거나 아니면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게 될 걸세. 그 부드러운 말은 조폭들의 자존심에 정통으로 날아와 꽂힌 한 방의 주먹과 같았습니다. 부하들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마왕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결정이 내려질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막 지자 작은 거리는 더욱 한산해졌습니다. 희미한 노란 가로등 불빛이 얼룩덜룩한 아스팔트 바닥에 비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형체 없는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골목 구석구석을 파고들며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온 동네에 퍼뜨렸습니다. 남성 국밥집은 여전히 평소처럼 문을 열고 있었고 진한 육수향과 볶은 고추의 매콤한 냄새가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분위기는 더 이상 순수한 평온함만은 아니었습니다. 가게 안, 태주는 여전히 계산대 뒤에 서서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천천히 소고기를 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오늘 그의 눈빛에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쾅 하는 큰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고 마왕소를 필두로 한 6명의 남자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아침에 조롱 섞인 태도는 온데간데였고 분노로 붉게 충혈된 눈에 적개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날 줄 알았나? 영감. 그가 으르렁거리자 꽉 쥔 주먹의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게 안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몇몇 손님은 급히 국밥 그릇에 얼굴을 파묻고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부하 하나가 의자를 걷어차자 의자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 영감님이 뻣뻣하게 굴고 싶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한 수 가르쳐주지. 다른 부하 하나가 비웃으며 앞으로 나섰고 그의 눈에는 흉포함이 번뜩였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칼을 내려놓고 낡은 행주에 손을 닦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형언할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미 말했네. 자네들이 먹으러 왔다면 기꺼이 대접하겠지만 소란을 피우러 왔다면 다른 곳으로 가주게.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조폭들의 자존심을 베었습니다. 쨍그랑 한 부하가 국밥 그릇을 테이블에 3개 내리치자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근처 손님의 옷을 더럽혔습니다. 그 손님은 화들짝 놀랐지만 감히 아무 말도 못하고 떨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가 뭔데? 영감탱이야. 다른 놈이 단검을 꺼내 태준의 얼굴을 겨눴습니다. 내가 뭘 제일 싫어하는지 아나?
마왕소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강한 척하는 늙은이들이야. 그는 태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술과 담배 냄새가 섞인 숨결이 그의 얼굴에 확 끼쳐왔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지. 무릎 꿇고 사과하든가, 아니면 이 가게가 사라지든가. 가게 안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몇몇 손님은 최대한 빨리 떠나려는 듯 조용히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한 부하가 문을 막고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무도 못 나가. 다들 거기 앉아서 이 쇼나 구경하라고. 가게의 젊은 직원 송윤우가 계산대 뒤에서 떨며 겁에 질린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는 두려움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굽히고 살아야 한다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 말에 윤우는 물론 가게 안모두가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짝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부하가 윤우의 뺨을 후려쳤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디서 감히 입을 놀려. 이 애송이가.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윤우는 뺨을 감싸 쥐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지만 꿋꿋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기대하며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왕소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부터 셋을 세지.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 칼이 저 꼬마 놈한테 박힐 거다. 그는 단검을 들어 올렸고 날카로운 칼날이 불빛에 번뜩였습니다. 하나 태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가게 안공기는 얼어붙었고 몇몇 사람들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셋 마왕소가 팔을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아래로 향했지만 바로 그 순간 멈췄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모두를 즉시 멈추게 하는 기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왕소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의 손은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그의 행동을 막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너희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나? 주먹이 좀 더 세다고 해서 누구든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피우고 싶다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다. 곽돌머리가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말이 너무 많군. 영감 그는 주먹을 꽉 쥐고 휘두르려 했지만 바로 그때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의문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서서 마치 사냥감이 먹이를 평가하듯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군. 남자가 중얼거리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성 국밥집 안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에 대치 상황이 끝난 후 마왕소의 조폭들은 물러갔지만 승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게에 기울어진 의자, 깨진 그릇들, 그리고 손님들의 눈에 감출 수 없는 혼란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태준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바닥에 파편들을 쓸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잊혔던 기억들이 강하게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장님, 오늘 정말 무모하셨어요. 젊은 직원 송윤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의 뺨에는 여전히 조폭의 손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더 이상 이전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태준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엄숙하면서도 온화한 눈빛으로 윤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렵고 두렵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고개를 숙이느냐 마느냐지. 윤우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태준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지막 손님들도 떠났습니다. 가게는 고요해졌습니다. 태준은 익숙한 나무 의자에 앉아 뜨거운 차 한 잔을 따랐습니다. 찻김이 피어오르며 수년 동안 묻혀있던 오래된 기억들을 함께 불러일으켰습니다. 몇 년 전, 그는 국밥집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십 번의 생사를 넘나드는 임무를 수행했던 정의 특수부대원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절벽에서의 추격전, 인정사정 없는 맨손 격투, 모든 것이 희미한 필름처럼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에 새겨진 모든 흉터는 지울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찻잔을 꽉 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큰 사건이 있었고 무언가가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처럼 평범한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당신을 찾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자 문가에 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가녀린 몸매였지만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볼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짙은 갈색의 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기묘하게 낯설었습니다. 누구시오? 태준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흑호라는 이름, 기억하시나요? 태준은 굳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흑호, 특수부대 시절 그의 암호명이었습니다. 조직원들, 즉 그와 함께 싸웠거나 그와 맞섰던 자들만이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 밖 어둠 속에 한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왕소였습니다. 그는 엿들으려 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게 앞을 지나가다 여자의 말이 밤하늘의 천둥처럼 그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흑호, 그는 속삭였고 마음속에 강렬한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그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이 늙은이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때 태준은 더 이상 국밥집 주인처럼 온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은 꼿꼿했고 앉은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으며 눈빛은 사냥하는 맹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마왕소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이 남자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게 안, 여자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 하시는 건 알지만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일도 있는 법이죠. 태준은 한숨을 쉬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그 세계를 떠난 지 오래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세계는 당신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예언과도 같았고 태준은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광주의 밤은 결코 잠들지 않지만 어떤 작은 거리들은 기묘한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다가올 병고를 예고하듯 유난히 차가운 기운을 실어 날랐습니다. 남성 국밥집은 일찌감치 문을 닫았습니다. 긴장된 사건들 이후 태준은 말썽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을 일찍 퇴근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 맞은편 골목의 어두운 구석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나이터 불빛이 번쩍이며 마왕소와 그의 부하들의 험악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늙은이가 우리에게서 그렇게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마왕소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부하가 걸걸한 목소리로 비웃었습니다. 보호비 안 내는 것도 모자라 사람들 앞에서 형님 체면을 구기다니.
그 늙은이는 이 구역을 누가 지배하는지 깨달아야 해. 오늘은 경고일 뿐이야. 마왕소는 담배를 바닥에 던져 구둣발로 껐습니다. 그는 가게 앞에 세워진 태준의 오토바이를 힐끗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대항하는 결과가 어떤 건지 저 영감에게 똑똑히 보여줘.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부하가 주머니에서 휘발유병을 꺼내 조용히 오토바이 위에 뿌렸습니다. 지독한 휘발유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나갔고 불꽃 하나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재로 변할 태세였습니다. 라이터를 켜는 소리가 들렸고 작은 불꽃이 조폭의 손가락 끝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는 그것을 오토바이로 던졌습니다. 불길이 치솟아 오토바이의 페인트를 핥았고 순식간에 오토바이 전체가 붉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그들의 잔인한 얼굴을 환히 비췄습니다. 마왕소는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아직 밤의 냉기를 몰아내기 전에 태준은 가게 문을 열었고 즉시 자신의 오토바이가 까맣게 탄 쇠붙이 덩어리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오토바이의 잔해를 바라보며 서 있었을 뿐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고 미간 한 번 찌푸리거나 저주 한마디 내뱉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서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젊은 직원 송윤우가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누가 이런 짓을? 묻지 않아도 누군지 알잖나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요.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둘 순 없어요. 윤우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이를 갈았지만 태준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법이 제때 개입할 수 없는 일도 있고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도 있단다. 윤우는 굳었습니다. 그는 사장님의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태준의 눈빛에는 그가 전에 본 적 없는 모호한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우가 가게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을 때 갑자기 한 무리의 남자들에게 길이 막혔습니다. 그의 앞에는 짐승 같은 눈빛을 한 험상궂은 조폭 3명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그 태준 영감 밑에서 일하는 놈 맞지? 한 놈이 조롱 섞인 목소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윤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당신들과 할 말 없습니다. 이 자식 봐라. 건방지네. 다른 놈이 으르렁거리며 윤우의 멱살을 잡고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잘 들어. 꼬마야. 우리 형님은 그 영감 편에 서는 놈들을 싫어해. 계속 그 가게에서 일하면 밥 먹을 이빨도 남아나지 않을 줄 알아. 윤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항하고 싶었지만 앞에 세 놈은 너무 흉포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식당 직원일 뿐 어떻게 이들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두머리로 보이는 놈이 비웃었습니다. 가게 해줄게. 하지만 그 전에 한 수 가르쳐줘야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주먹이 윤우의 배를 강타했고 그는 몸을 숙였습니다. 연이은 두 방의 주먹이 더 날아왔습니다. 그는 보도블록 위로 쓰러졌고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경고일 뿐이야. 다음에 또 그 가게에서 보이면 우리가 악랄하다고 원망하지 마. 그들은 윤우를 길 한가운데 고통스럽게 내버려 둔 채 돌아섰습니다. 태준이 윤우의 소식을 듣자마자 또 다른 소식이 들이닥쳤습니다. 가게의 단골 손님인 온화한 중년 남성 유지호 씨가 조폭들에게 맞아 입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호 씨가 대화 중에 무심코 태준을 편들며 태준의 가게는 누구의 보호비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는 낯선 무리에게 길을 막히고 팔이 부러지고 온몸에 멍이 들도록 구타당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아무도 감히 남성 국밥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마왕소는 그가 원하던 바를 이루었습니다. 공포를 퍼뜨리고 태준을 고립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해질녘, 태준은 가게 문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지만 그는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우는 분노로 붉어진 눈으로 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태준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평온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와 조폭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용서할 수 없는 선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남성 국밥집은 여전히 문을 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왕소 패거리에 연이은 경고성 공격 이후 가게를 찾는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를 가득 메웠던 사람들은 이제 몇몇만 드문드문 앉아 있었고 대부분은 수년간 함께한 국밥의 맛을 포기할 수 없는 오랜 단골들이었습니다. 젊은 청년 송윤우는 평소처럼 일했지만 그의 얼굴에 남멍 자국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날의 폭행 이후 그는 태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루만 쉬고 바로 일하러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빨리 돌아올 필요 없었는데 태준이 조용히 그릇을 정리하는 윤우를 보고 말했습니다. 윤우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가게를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여긴 제 집이니까요. 태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윤우가 방금 말한 집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었고 그가 이전에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였습니다. 몇 년 전 태준이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그는 이른 아침에 우연히 윤우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부모도 없이 도매시장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길거리 아이였습니다. 그 소녀는 깡마르고 옷은 누더기였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고 어딘가 반항적인 구석이 있었습니다. 험난한 길거리 생활에 익숙해진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윤우는 빵 한 덩이를 훔쳤지만 바로 도망가지 않고 빵을 반으로 찢어 배고파오는 더 어린 여자아이에게 한 조각을 건네주었습니다. 태준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빵집 주인에게 알리는 대신 조용히 윤우를 불러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주었습니다. 배고프면 언제든 여기 와서 먹어라. 하지만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싶다면 제대로 일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그날 이후로 윤우는 가게의 직원이 되었고 점차 태준의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국밥 끓이는 법을 배웠고 가게 관리하는 법을 배웠으며 인생의 풍파 앞에서 굳건히 서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가진 유일한 집인 이 식당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가 문을 닫을 준비를 할 때 문이 갑자기 거칠게 차여 열렸습니다. 마왕소와 5명의 부하가 험악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비웃지 않았고 대신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끝날 줄 알았나. 영감. 그가 으르렁거리며 계산대로 직행했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고 눈빛은 여전히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한 부하가 육수 냄비를 걷어차자 뜨거운 육수가 바닥에 튀어짙은 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가게가 멀쩡할 것 같아. 이때 윤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산대 뒤에서 나와 마왕소와 그의 부하들과 직접 마주했습니다. 당신들, 너무 심하잖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왕소는 흥미롭다는 듯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꼬마 녀석. 기억나네. 지난번에 내가 너무 약하게 때렸나 보지.
윤우는 이를 갈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 사장님을 건드리고 싶으면 나부터 밟고 지나가시지.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태주는 눈을 가늘게 떴지만 그가 맞기도 전에 마왕소의 부하 하나가 달려들었습니다. 퍽! 번개처럼 빠른 주먹이 윤우의 배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몸을 숙였지만 꿋꿋이 서 있으려 애썼습니다. 퍽! 더 강한 두 번째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윤우는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하며 입가에서 피를 흘렸지만 여전히 손을 짚고 일어나려 했고 그의 눈에는 절대적인 결의가 빛났습니다. 이 자식, 진짜 끈질기네 한 부하가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에는 어딘가 불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왕소는 윤우를 내려다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장난기 어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늙은이의 눈빛과 너무도 닮은 윤우의 눈빛을 보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꼬마야, 그거 아나? 때로는 잘못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도 큰 실수라는 걸 그는 발을 들어 윤우의 얼굴에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 손이 그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마왕소는 멈칫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이 그의 다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이었지만 쇠집게처럼 단단히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지금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침착하지도 온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전장에 익숙한 자의 눈빛,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왕소는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흐르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짧은 순간, 그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괴물을 깨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주는 손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거기까지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절대적인 위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왕소는 그 목소리에 담긴 위험을 감지했고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너무 멀리 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성 국밥집 안,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하며 눈앞의 광경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마왕소는 여전히 태준의 손에 발이 잡힌 채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 모두가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의 뼈마디가 으드득거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대치 상황을 처음 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국밥 파는 노인이 이렇게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마왕소는 이를 갈며 다리를 빼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조이는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의 다리뼈가 부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너 대체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대답하지 않고 단 한 번의 호흡으로 몸을 돌려 손목의 힘으로 마왕소의 다리를 옆으로 세게 내던졌습니다. 쾅! 마왕소는 바닥에 얼굴을 받고 쓰러졌고 고통의 신음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쉬가는 소리와 함께 한 조폭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달려들었고 번쩍이는 칼날이 가게 안불빛을 반사했습니다. 아무도 반응할 틈이 없었지만 칼끝이 태준에게 닿기 직전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듯한 퍽 소리가 울렸습니다. 칼을 든 놈은 멀리 나가 떨어져 뒤에 있던 테이블에 부딪혔고 고통에 온몸을 경련했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의 팔꿈치에는 방금 달려든 자의 입에서 나온 피가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팔꿈치 공격, 번개처럼 빠르고 절대적으로 정확한 단 한 방으로 칼을 든 상대를 쓰러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가게 안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고 모든 것이 몇 초간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 한 명이 단 한 방으로 무장한 조폭을 쓰러뜨렸습니다.
한 손님이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그의 손은 두려움이 아닌 경악으로 떨렸습니다. 마왕소는 간신히 손을 짚고 일어섰고 얼굴에는 여전히 경악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개자식이 그는 쓰러진 동료들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태주는 그저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계속하고 싶다면 방금처럼 가볍게 끝나진 않을 거다. 간단한 말 한마디였지만 조폭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왕소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중 하나인 곽돌머리는 태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강적들과 싸워봤지만 이 늙은이의 손속은 군더더기 없는 동작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왕소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계속했다가는 다음으로 쓰러질 사람이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 손님 중 한 명이 갑자기 박수를 쳤습니다. 이야, 이렇게 멋진 팔꿈치 공격은 처음 봅니다. 전직 군인으로 보이는 한 중년 남성이 존경심 가득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박수 소리가 이어졌고 순식간에 가게 안 모두가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폭력을 좋아해서도 싸움을 부추기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최고의 대결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 국밥 파는 노인이 칼 든 자를 단 한 방에 쓰러뜨리는 모습을 마왕소는 온몸으로 퍼지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대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폼 잡지 마. 다들 한꺼번에 덤벼 저 늙은이를 죽여버려. 남은 3명의 부하가 소리를 지르며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모두가 들은 것은 공기를 가르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퍽! 첫 번째 놈은 태준의 다리 걸기에 걸려 뒤로 넘어져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즉시 기절했습니다. 퍽! 두 번째 놈은 턱에 어퍼컷을 정통으로 맞고 몸 전체가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놈은 주먹을 휘둘렀지만 치기도 전에 태준의 강철 같은 손이 그의 손목을 잡아 단단히 조였습니다. 우드득 뼈가 부러지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마비된 팔을 부여잡았습니다. 가게 안의 분위기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충격이었습니다. 노인 한 명이 혼자서 조폭 전체를 단 몇 분 만에 쓰러뜨렸습니다. 마왕소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는 마치 괴물을 깨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저 영감, 도대체 누구야? 다른 목소리가 마찬가지로 속삭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평범한 사람은 아니야. 태주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숨이 차지도 않았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싸움이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가게 안 모두가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목격한 것처럼. 윤우는 바닥에 누워 고통스러우면서도 경악했습니다. 그는 태준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왕소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남성 국밥집은 이제 본래의 평온을 되찾았지만 폭풍이 막 가라앉았을 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윤우는 방금 목격한 일에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무 테이블에 묻은 기름때를 평온하게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가게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골목의 어둠 속에서 마왕소는 조용히 서 있었고 그의 눈은 광적인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이런 굴욕감을 맛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존재였고 어디를 가든 숭배받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에게 맞서지 못했고 하물며 사람들 앞에서 그의 체면을 구기게 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단 몇 분 만에 그는 폭력적인 힘이 아닌 훨씬 더 무서운 것, 즉 절대적인 실력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들어 평소에는 잘 연락하지 않는 사람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편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는 손에 쥔 전화를 꽉 쥐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늙은이, 도대체 누구야?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고 이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듯했습니다. 정말 알고 싶은 거 맞아. 알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텐데. 마왕소는 눈을 가늘게 떴고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말에 한숨 소리가 들리고 그 뒤에 그가 예상치 못했던 이름이 나왔습니다. 흑호. 마왕소는 화들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라고? 그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저편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늙은이는 한때 특수부대원이었다.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 그 시절 가장 위험한 인물 중 하나였지. 사람들은 그를 흑호라고 불렀어. 범죄 세계의 쓰레기들을 사냥하는 전문가였지. 그리고 네가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마왕소는 가슴속에서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고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들은 말은 그의 머릿속 모든 것을 폭탄처럼 터뜨렸습니다. 그 늙은이가 바로 내 아버지를 체포한 사람이다. 마왕소의 등골을 따라 오싹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전화기를 쥔 손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었습니다. 그는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도시의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의 두목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20년 전 대규모 작전 중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그날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산산조각 나고 어머니가 그를 껴안고 눈물이 마르도록 울었던 그날, 그의 아버지는 무자비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는 어린아이였지만 그 기억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흉터로 남았습니다. 그는 그 체포 작전을 실행한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그가 심장 없는 자,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그의 가족의 미래를 죽인 자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가 그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사가 아닌 국밥 파는 노인의 모습으로. 그는 믿을 수 없었고 분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보호비나 명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였고 피의 빚이었습니다. 마왕소는 전화기를 벽에 세게 던졌고 전화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방금 전의 굴욕적인 패배 후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부하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너희들, 그거 아나? 저 늙은이가 바로 우리 가족을 죽인 놈이야. 부하들은 모두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확실합니까? 마왕소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다가가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내 손가락 끝에서 돌렸습니다. 차가운 강철빛이 그의 얼굴에 반사되었고 그의 눈은 증오로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그놈이 얼마나 강한지, 과거에 누구였는지는 상관없어.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는 말을 멈췄고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위험했습니다. 그놈은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거다. 그는 부하들을 향해 획 돌아섰습니다. 내가 직접 그놈을 죽일 거다. 차가운 바람이 작은 골목을 스쳐 지나가며 밤도시의 습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조폭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초 단위로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돈을 위한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싸움, 단 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투였습니다. 길 건너편, 문 닫은 국밥집에서 태주는 식어버린 찻잔 옆에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오늘 밤,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그가 겪었던 어떤 폭풍보다도 더 격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태주는 계산대 뒤에 조용히 앉아 식어버린 찻잔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거센 파도가 다시 밀려왔고 이번에는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애써 벗어나려 했던 삶, 오래전에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했던 유령이 이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더 이상 보호비를 뜯으려는 자가 아니라 증오심을 품고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였습니다. 문밖에서 일련의 무거운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은 경첩이 거의 부서질 정도로 강하게 열렸습니다. 마왕소가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거들먹거리는 조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분위기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깊은 증오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더 이상 단순한 조롱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인을 각오한 남자였습니다. 이번에 그를 따라온 부하들은 더 적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협박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영감,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마왕소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크지 않았지만 묵직하고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고 수백 년 된 석상처럼 평온했습니다. 오직 그의 눈에만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국밥을 먹으러 왔다면 여전히 대접할 수 있네? 더 이상 장난치지 마. 마왕소는 가게 중앙으로 다가가 옷 속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의 동작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가게 안 손님들은 즉시 놀랐고 누군가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으며 경악에 찬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내가 뭘 제일 싫어하는지 아나? 내 가족을 망가뜨린 놈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평하게 사는 꼴을 보는 거야. 그는 총알을 장전하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가볍게 스쳤습니다. 가게 안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번에도 내 놈 손이 내 총알보다 빠른지 한번 보자고. 그 말이 공간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윤우는 계산대 뒤에 서서 긴장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평범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마왕소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총 한 자루가 내게 답을 줄 거라고 생각하나 마왕소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태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공황도 없었으며 눈빛에도 불안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답은 필요 없어. 내 놈의 죽음만 필요할 뿐. 그는 방아쇠를 당겼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몸이 갑자기 앞으로 세게 끌려갔습니다. 태주는 그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강철 같은 손이 뻗어나와 마왕소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총이 하늘을 찢는 듯한 소리를 내며 발사되었지만 총알은 빗나가 길 건너 광고판을 뚫었습니다. 마왕소가 반응할 틈도 없이 팔꿈치 공격이 그의 쇄골을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퍽! 그는 비틀거렸고 강력한 충격에 숨이 막혔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는 으르렁거리며 다시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다른 손이 그의 손목을 세게 비틀었습니다. 우드득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울렸고 마왕소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태주는 멈추지 않고 몸을 돌려 그의 가슴을 세게 걷어찼습니다. 그는 뒤로 날아가 테이블의 등을 부딪혔고 테이블은 두 동강 났습니다.
윤우와 가게 안 손님들은 거의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아무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왕소는 바닥에 누워 헐떡였고 고통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증오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세웠고 입가에서 흘러내린 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밤하늘에 울리는 천둥처럼 낮았습니다. 내 증오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내 자신의 미래를 파괴하게 될 거다. 닥쳐. 마왕소가 소리치며 남은 힘을 다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가볍게 옆으로 피했고 몸을 돌려 그의 옆구리에 회전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퍽. 발차기는 너무 강해서 그는 벽에 부딪혔고 숨이 끊어질 듯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이 그곳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그를 내려다보았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약간의 안타까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이제는 내가 자신의 길을 선택할 때다. 마왕소는 입술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졌습니다. 주먹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그는 더 이상 싸울 것이 없었습니다. 윤우와 다른 손님들은 태준을 바라보았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존경심이 솟아올랐습니다. 국밥 파는 노인이 조폭 전체를 이긴 이야기는 멀리 퍼져나가겠지만 마왕소에게 이것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준에게 진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증오에게도 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생전 처음으로 신복구복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준은 몸을 돌려 행주를 집어들고 천천히 계산대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국밥은 식었지만 그의 마음속 무언가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습니다. 마왕소는 차가운 바닥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숨은 거칠었으며 온몸에 날카로운 통증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한때 이 동네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가 어린아이처럼 쉽게 패배했습니다. 태준의 치명적인 공격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의 자존심을 짓누르는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애초에 이길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남성 국밥집은 이때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눈앞의 광경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싸움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힘뿐만 아니라 심리와 기계로 겨루는 전투였습니다. 마왕소는 힘겹게 손을 짚고 앉았고 그의 눈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삼킬 수 없는 치욕으로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무해한 늙은이로 여겼던 태준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이 사람을 건드린 순간부터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의 상처만 더 아플 뿐이었습니다. 그는 피 섞인 침을 뱉었고 목소리는 쉬었지만 여전히 고집스러운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감, 왜 날 죽이지 않는 거지? 당신은 그럴 수 있었잖아. 태준은 조용히 서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은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더 이상 전사의 기운이 아닌 험난한 싸움을 겪고 증오와 고통의 소용돌이를 충분히 본 경험 많은 사람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생명이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으며 질문이 아닌 확신의 참 말처럼 들렸습니다. 마왕소는 그를 올려다보았고 눈은 여전히 증오의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마치 내게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군. 태준은 희미하게 한숨을 쉬었지만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왕소 같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과거에 갇혀 증오에 조종당하며
결코 끝나지 않는 복수의 삶을 사는 사람들. 사실, 너는 항상 선택권이 있었어. 마왕소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씁쓸하고 조롱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무슨 선택? 아버지가 잡혀가고 가족이 산산조각 났을 때부터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선택권이 있었다고. 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태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실을 겪어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니야. 그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기로 선택했을 뿐이지. 마왕소는 멈칫했고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태주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조로웠지만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일 내가 다시 돌아와 이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지. 그렇지. 마왕소는 눈을 가늘게 떴고 분노가 다시 가슴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그럼 어쩔 건데? 태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드럽지만 위험이 가득한 미소였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더 강한 자가 아니라 멈춰야 할 때를 아는 자이기 때문이지. 그 말은 마왕소의 마음에 정통으로 꽂혔습니다. 그는 태준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그가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멈춰야 할 때를 안다. 그는 그 말을 되뇌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흔들림,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을 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목소리는 느리지만 확고했습니다. 너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을 위해 평생을 복수하며 보냈어. 너무 멀리 와서 증오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 거지.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 길 끝에서 너를 기다리는 건 뭘까? 마왕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각 단어는 바위처럼 무거웠습니다. 어느 골목에서 총에 맞아 쓰러진 시체? 자기 부하에게 배신당한 자? 아니면 내 아버지처럼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사람?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마왕소의 마음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문해 본 적이 있었을까? 처음으로 그는 답이 없었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네가 정말 원한다면 너는 여전히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 마왕소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아무도 그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고 아무도 그가 멈출 수 있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가게 밖, 비는 그쳤지만 길 위에는 여전히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왕소는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소리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윤우는 그를 바라보다가 태준에게 돌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태준은 천천히 자신의 찻잔을 들었습니다. 찻잔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는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변할 기회는 주어지지.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는 건 오직 자기 자신뿐이란다. 해가 높이 떠올라 작은 거리에 따스한 햇살을 비췄습니다. 남성 국밥집은 여느 때와 같이 문을 열었습니다. 끓는 육수 냄새가 공간 전체에 퍼져 아침의 활기찬 공기와 어우러졌습니다. 옛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방금 지나간 폭풍이 흔적도 남기지 않은 덧없는 꿈이었던 것처럼.
태주는 여전히 계산대 뒤에 서서 능숙한 손길로 뜨거운 국물을 한 국자씩 퍼 담았습니다. 그의 동작은 느리고 규칙적이었으며 수년 동안 그의 몸에 깊이 새겨진 습관과 같았습니다. 지금 그의 모습을 보면 바로 어제 이 식당에서 끔찍한 전투가 벌어졌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고함 소리도, 강력한 주먹도, 증오에 찬 눈빛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윤우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의 싸움으로 인한 가벼운 멍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따뜻한 그릇 몇 개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생각에 잠긴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제 말은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건가요? 태준은 서둘러 대답하지 않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완성된 국밥 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온화한 눈빛으로 윤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이란다. 젊은이 윤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목격했고 마왕소가 침묵 속에 떠나는 것을 보았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로 마침표일까? 마왕소 같은 사람이 수년간 증오 속에서 살아온 후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윤우의 생각을 가로막으며 문에 달린 종이 울렸습니다. 그는 돌아보니 한 남자가 가게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빛에는 경험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손님 같지 않았고 그의 모든 발걸음에는 형언할 수 없는 침착함과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어 즉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옛 주인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계산대 가까이 다가와 의자를 살짝 끌어당겨 앉았고 무언가를 평가하듯 태준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스승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존경심과 함께 무언가 더 깊은 의미를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윤우는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며 놀랐습니다. 스승님. 그는 누군가 태준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준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조용히 차 한 잔을 따라 그 남자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온 건가? 남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태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스승님의 일은 이제 더 이상 스승님과 마왕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윗선에서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우는 이 말을 듣고 약간 놀랐습니다. 태준의 이야기가 얼마나 널리 퍼진 것일까? 그가 언급하는 윗선은 누구일까? 남자는 찻잔을 내려놓고 앞으로 몸을 숙이며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스승님. 질문이 울렸지만 태준은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먼 기억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앞에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고 오직 끓는 육수 소리와 가게 안에서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침내 태준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조롱이나 무관심이 아닌 안도감의 웃음이었습니다. 필요 없네. 이 일은 이미 끝났어. 그 남자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그가 이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이 희미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승님은 여전하시군요. 여전히 자신의 길을 선택하시는군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고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국밥을 끓였습니다. 의문의 남자는 일어서서 옷깃을 살짝 정리하고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태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럼 스승님께서 오르시길 바랍니다. 가게 문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남자는 밖에 분주한 인파 속으로 사라졌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분위기만 남았습니다. 윤우는 그의 뒷모습을 보다가 태준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마왕소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태준은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가 멈출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지. 윤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태준의 말에 매우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다고 느꼈습니다. 밖은 완전히 밝아졌고 가벼운 바람이 아침 식당들의 음식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삶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되었습니다. 태준은 국밥 한 그릇을 덮어서 방금 가게에 들어온 새 손님을 위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내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그것은 가치이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바치는 마음이지. 육수가 끓어오르는 소리,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특유의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힘으로 이기는 싸움도 있지만 평온함으로 이기는 싸움도 있습니다. 저는 태준과 마왕소의 이야기가 단지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증오와 관용, 그리고 평온함의 힘에 대한 깊은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이 삶이 항상 폭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큰 힘은 주먹이나 한 방의 공격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 언제 멈춰야 하고, 언제 용서해야 하며, 언제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태준은 전투 기술로 마왕소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상대방의 마음속 증오를 이겼습니다. 마왕소는 과거에 갇혀 평생을 증오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복수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지 않고 단지 그를 어두운 소용돌이 속으로 더 깊이 끌어내릴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준의 마지막 말, 진정한 승자는 더 강한 자가 아니라 멈춰야 할 때를 아는 자라는 말은 마왕소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는 열쇠였습니다. 그가 결코 생각해보지 못했던 길, 변화의 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이 사회에는 마왕소처럼 과거에 사로잡혀 상처에 이끌려 분노로만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평온을 가져다 줄까요? 평생 복수할 방법을 찾으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멈추는 법을 모르면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싸움의 희생자가 되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것은 이 이야기가 평온함이 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점입니다. 태준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전쟁을 끝낼 충분한 힘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싶지 않았고 그들에게 변화할 기회, 스스로 올바른 길을 선택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범한 강자와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처럼 깊은 인문학적 가치를 담은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다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공유, 모든 댓글, 모든 관심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벽돌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